한 해의 끝자락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현대 시조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신 정소파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며 문학 축전과 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되어 뜻깊은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달려오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조옥령 시인 인사드립니다. 시를 노래하고 전달하는 이겨울 감성시인님과 신승호 가수님, 위왕규 강주 세스폰 회장님의 연주로 식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겨울 노래하는 감성시인님께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겨울입니다. 오늘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흥얼거리고 또 우리 문화인들이 특히 선호한다는 인생 노래를 오늘 행사의 축하의 노래로 바치겠습니다. 정소파 축전을 알리는 개막 징소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길 시인님께서 괴해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나라 서정시의 거장 정소파 시인 문학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당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소파 선생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김재길 시인님의 정소파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추모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장 정소파 시인을 기리며 시인 김재길 가지런한 입술 가득 잔잔한 미소여
명예와 물욕을 초탈한 고귀한 삶, 평생 후학 지도에 전념하신 서정시 선구자 어르신, 청초하고 드높이신 천리의 향이로다. 독임난사 대통령의 시제 6,000명 백일장 장원 북소리, 청풍명월의 인격체 한국의 시선이다. 두부와 이태에 가슴을 올려주신 소파 문학, 오늘 또 강산에 띄우련다. 강산에 띄우련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대학교 제1회 전 이경재 총장님께서 축제 연역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선파 격전 연합, 광주가 낳은 한국 서정 시인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102세까지 생존 작가였던 정소파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정소파 문학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도가 벌써 15회차 개최됨으로써 매년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높이 하기 위해 소파 문학상을 제정 수여하고 있는 바 김경선, 고명순, 허영화 시인이 43번째, 44번째, 45번째 수상을 하게 되었다. 광주 전남이 노벨 문학상 고장으로서 대한민국은 문학 메카로서 꽃을 피우게 됨 역시 한국 문단 거성인 정소파 선생님이 터전을 만들어 주었음을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면서 이 자리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학택 소파문화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기념사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이 같이 120세 이상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자기 생존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아무 남김이 없이 돌아가신 뒤에는 뭡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정소파 선생님 같이 저렇게 큰 어르신이 문학을 그 서적시를 쓰셔가지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시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신 여러분들은 영원할 거로 선생님께서 방금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제는요, 문학을 아시는 분들은 오실 거이고
문학을 해도 모르신 분들은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전은 거장스럽게 폼만 재는 이런 단체장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 광주 근대문학인 정소파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실수시다 돌아가신 광산 출신 강용화 선생님의 그 넋을 기리는 대표를 하고 있는 김용화 이사장과 다영 선생님을 기념 기르고 있는 함순남 선생님과 같이 두 분만이 오셨습니다. 이유는 순수한 선생님의 그 거룩한 문학 정신을 조용하게 마천에 울리면 되지, 이런 분 저런 분 오셔가지고 떠들고 한다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자라고는 하신 저런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요히 지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선생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99살 때에 선생님 그때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웃으실 때 저 폼입니다. 절대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주 A 중에 A지요. 우리 사람들 보세요. 즐겁다고 입을 아주 열어놓고 와와 하는 그 폼하고 선생님같이 약간의 모습을 하는 저 폼 선비적입니다. 대표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기념 100일장을 1967년도에 개최했습니다. 서울서요. 그때 6천여 명이 오셨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시제를 내주셨어요. 그것이 독인진사 유감입니다. 임진란이 일본 사람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내주로는. 그런데 그 6천 명 중에서 선생님이 장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표창장을 주시면서 대통령 이승만 정소파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팔뚝 시계를 주셨는데 그 시계 뒷면에가 정소파 선생님 장원, 제 밑에는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부상을 드렸습니다. 그 시계는 자손들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국가 원수가 표창을 주고 상을 주면은 유일하게 정소파 선생님 한 분뿐입니다. 박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한 오늘 우리가 행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안내장은 강주 전남에 싹 우표로 드렸습니다. 이게 문학이 현실인데 순서에 있어 축사를 하라면은 단체장에다 나오시고 거기 없으면 안 나오시고 일본말을 한번 할게. 까떼입니다. 황하택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단체 그런 인물은 이 시간 이후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문학인, 문학답게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 위하고 우리가 그 문학을 전승 개성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임무고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문학계 강주에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이정재 교육대학 전 총장이 아까 순서에도 오셨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참석을 하려고 어제 대통령하고 악수한 그 손을 씻지도 않고 오늘 아침 새벽차로 여기 왔습니다. 저 기특하지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폼도 좋아요. 그 옆에 앉으신 분이 이 정석박 선생님 둘째 아들이십니다. 일어서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여수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앞으로 지각하지 마시고 저 있으면 가족들도 나오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또 가족 누가 오셨어요? 같이? 누구십니까? 어디 손 들어보세요. 어디 손 들어보세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아니 이렇게 일들을 문화인들이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은 집에서 계신다? 미안하지 말 이건 안 돼.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강주 시내회 회장님 축사도 안식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괜찮았지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김영화 박영화 기념문학사회 이사장 김영화 그 다음에 한순환 다임 선생님 기념사회 이사장 얼른 휘소 용감하세요 좀. 그 다음에 박내영 선생님 회장 오늘 축하 받지. 아까 박정훈 저 회장 올렸을 때 박덕근 네 어디 계세요? 박덕근 제자를 많이 양성시키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아침 저녁으로 문학 강좌를 하고 대구에서 평생 늘으시려 저렇게 작정을 하고 계신데 조금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용 전 교장 선생님 이거 부지런하세요. 한번 서보세요. 저 문학을 위해서 좋은 축제는 저렇게 다니십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길 회장님 여기 단장하고 나오셨는데 김재길 회장님 어디 갔어요? 어디 예. 일찍 오세요. 앞에 자리가 오지. 늦게 오시면 잘 뒤에 앉아계시죠.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록 아까 회장님이 이제 오늘 우리 강주 문학단체의 대표 선수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록이가 빛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학은요 누가 시계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시카고 대학 마사 교수께서 하는 말씀이 영적 존재를 했어요. 만물이 영장이 인간에게는 우리 문학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진리를 이름 붙이는 것은 이 우주상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다 해가지고 그 진리, 문학하신 분들이 문학을 하는 그 진리, 이 문학을 여러분들이 전능하는 이런 위치에 도달했다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은 영원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설립하고 있는 이 작품이고 작가고 시고 예술입니다. 이런 예술한 여러분들 이따 이후에서 추천문학상을 받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즐거울 겁니다. 절대로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속이 상하면 삐치고 조금 못하면 해주세요. 삐칠 수도 있어요. 순간 삐치면 되지만은 2시간 이상 삐치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가라 38세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황하태 이사장님이 성질 급하다고 하는데 성질 급한 하나도 없어요. 일을 하는데 착착착착 한 거예요. 그 성질 급한 걸로 보여주는 그 눈이 잘못된 눈이지 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질 나서 뭘 하면 한 30분 이전에 다 그걸 끝냅니다. 뭘로 끝내냐? 시로 지어버려요. 이렇게 하구나. 얼마 전에 내가 또 속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시를 써서 여러분들 다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거의 문학입니다. 문학은 그래서 좋습니다. 문학은 70%가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학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어느 날 10년 전에 내가 사랑 이런 교육을 했더만 우리 여성 어떤 회원들이 황하태 이사장님 아무것도 사랑 안 한다 했다고. 그 육체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정신적인 사랑을 말했던 것이 이제 우리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많이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시를 쓴다 소비를 한다 이런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랑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씁니다. 써봤자 그거 아무것도 잡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국어국문과를 나와가지고 국어선생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대통령이라도 시 한 줄 못 씁니다. 그런 분들 사랑이 없어.
돈 버는 거, 자기 욕심 부리는 거 이런 일만 하고 다니니까 시가 나오니까 안 돼요. 시독이 아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가 함부로 사람한테 가서 이런 영감 줘가지고 손에 이렇게 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한 편 소필을 한 편 시를 써놓으면요, 그 흥분이나 자기 혼자 흥분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진실로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식전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 오세요, 누구 축사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문학이 없는 우리 광주 전남에서 살고 있어요. 불쌍해요 우리 문학인들은. 예, 이런 날 시에서 오시기로 했어. 이제 오고 계셔. 아직 지각이야. 처음부터 오지 말든가. 이따 내가 얘기할 거예요. 뭐들 지각하려면 오냐고. 말도 안 돼. 이런 걸 뽑다지 마시오. 남구청장님이 아까 과장님 오셨어요. 남구청 과장님 아까 여기 계시더만 살짝 얘기만 하고 가버렸어요. 바쁘다고. 뭐이 바빠? 6회 터졌나? 이런 거 한 게 예술과장이지.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문화가 우리는 고고이 우리 문인들만 말이야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거 하고 있는 건 참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인 영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120세까지 사실 거라고 합니다. 자축 한번 더 하세요. 마음을 다 털어놓고 더 하세요. 예, 박수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형들도 박수 쳐. 하시는 박수 가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즐겨주세요. 기분 나게 영원하게 가족이 들어갈 때까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유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문학의 정신이고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문학을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시 끝으로 얘기할게요. 삐뚤어지지 마세요. 서로 등 돌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귀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사하지 말고 처음부터 매감 돌리지 마세요. 한 번 사귀었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외술을 가지세요. 전주에 우리 조 회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급여 조찬회라고 있어요. 그 내가 선본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정동영 목사지요? 조 회장 정동영 목사지요? 그때 조찬회 왔던 분이 대전사 한 분 목사 정동영이죠? 장경동. 예? 장경동. 장정동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다 내가 지워버렸는데 한 자만 외워놨어요.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분이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대단히 입술이 좋은 분인데 왼수를 만들고 왼수를 가진 사람은 왼수보다도 제가 먼저 죽는다고 했어요. 황하태희 이사장이 누구를 왼수를 한다 하면 저는 죽여야겠다. 왼수를 하면은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왼수를 사랑해라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속 상한 일이 있으면은 30분 내로 다시 자기 마음을 회전시켜가지고 아름답게 시적으로 가져라. 한 번 사랑하게 했으면 그 사랑을 영원해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두 부류가 있어요. 문학을 안 하는 인간 부류가 있고 문학을 하는 인간 부류가 있습니다. 문학을 한 분들은 저 얘기가 맞고 또 문학을 한데도 거치지 않은 문학을 한 분들이 있어요. 자리나 감투나 쓰려고 상이나 받으려고 돈 그래가지고 돈이나 뭘 하고 이런 광주의 몇 사람들 때문에 광주 문단이 지금 폐해가고 있어요.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 기록 회장님도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문학할.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 쩔쩔쩔쩔 와와 박수 부대가 또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선생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내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냐 하태가 너 말 잘 듣고 그놈들을 빨리 데려갈란다. 그럼 혼자 마음이 있더라. 자 이렇게 성당을 받았고 오늘 좋은 날을 여러분들 기념을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더와도 걱정했어요. 여기가 100석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문학을 사랑하세요. 이 자리에서 문학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부터 문학하세요. 문학하신 분들은 진실로 문학하세요. 사랑하세요. 문학을. 모든 걸 사랑해집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서로 문학으로서 해소시키세요. 그리고 있는 거 싹 서로 나눠 먹으세요. 가지고 놔뒀다 가면은 다 없어지고 맙시다. 강주에 1,000억짜리 부자가 돌아가셔버리니까 10원도 없어. 자식들도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거의 돈이에요.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집안에 형들이 있었는데 1,000억 있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가시니까 10원도 없어. 문학만은 우리 선생님같이 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선생님이 아니라 살 거예요. 오늘 여기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생각 가지시고 좋은 생각 가시고 좋은 시간 좋은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120세까지 살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결단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파문학상 시상식 읽겠습니다. 소파문학 기념사업회 이사장 사단법인 대한민국 문학메카본부 황학택 이사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소파문학상 수상자 김경선 시인, 고명순 시인, 허영화 시인님 호명 순서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선 시인님. 김경선 시인님은 1998년 문예연구회 등단, 동신대학교 견인교수 역임, 현재 교육대학교 시민대학 음유시 포럼 전임 강사 재직. 고명순 시인, 현 강주시인협회 부회장. 고명순 시인은 현 강주시인협회 부회장, 문학메카 낭송포럼 명예회장. 허영하 시인, 부산 출생, 한국작가협회 회원, 사회복지사, 아동심리 상담사. 소파문학상 상태를 앞으로 이렇게 드세요. 상태를. 네. 그리고 사진 찍으세요. 다음은 표창장 증정. 제43호 소파문학상 시인 김경선. 기한은 우수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아니 기념촬영 안 하세요? 됐어. 네, 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는 것으로 수상 소감을 가름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선 200과 견주는 소파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시선이십니다. 살아생전에 뵙던 모습이 새롭게 감회롭습니다. 선생님의 문학은 동양 고전의 향기로 그가십니다. 한글의 먹과 음치는 자연과 인간 심정을 그려내며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서정 문학의 정수는 K문
문학 콘텐츠로 노벨 문학의 위상과 함께 문학 메카의 내용으로 발전 구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소파 선생님의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명예롭습니다. 이사장님이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상을 받게 되어 많이 기쁩니다. 독일 출신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존재형의 삶을 사시는 저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리미신 아버지께 엄한 유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했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신 같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항상 피해 다니고 싶었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불의를 용납 못하며 사시던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워하며 살다가 아버지와 꼭 닮은 큰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강하신데 뒷모습은 늘 외로우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위로자가 되고 싶었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여 년이 흐르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험한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아버지를 늘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약한 분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같은 이사장님과 훌륭하신 선배님들께 큰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광주로 오는 길은 감사함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가을이었습니다. 홀로 힘들게 보냈던 지난 시간 수줍어 말 못하던 제게 이렇게 크나큰 상을 안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열정적으로 더욱 열심히 써보라는 크나큰 격려를 알고 정성을 다해 시를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현대문화물가 황하대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현대문의 앞날이 빛나는 조명으로 펼쳐지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누구 오셨나요? 안 오셨으면 다음 오시는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다형 김현승 문화기념사업회 함수남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문화인들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여간 반갑습니다. 정소파 시인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 지 11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보더라도 환한 미소로서 따뜻하게
정겹게 손잡아 주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석파 시인의 큰아들이 저와 친구입니다. 그래서 집에 놀러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의 해자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하느냐. 기원전 5세기입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을 쓴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브리그, 미국의 5대 명문대학의 시카고 대학의 백선, 고전 백선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글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런 축제를 연 것은 애제자 항아택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정석파 시인은 한국 시조문학사의 거장입니다. 자꾸 이렇게 손을 올려서 제가 이 얘기하기가 거북스럽네요. 우리 정석파 시인은 한국 문학사의 거장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시조는 리듬의 예술입니다. 시조 본질인 리듬을 깨트리고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가지고 시의 본질을 찾아서 시를 쓰라고 한 큰 공로자가 정석파 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석파 시인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전국 백일장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장원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 작품이 그만큼 문학적, 철학적, 심오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한국의 인류 시인임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정석파 시인은 우리 강주가 낳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여기 대부분 문학 글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교 사범대학 경인골수야 강주 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영화 박용철 문화기념사업회 김용하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시는데 이 참 만산 홍엽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오시는 걸음걸음마다 아마 보료를 깔아주어서 아주 오시는 길이 만추 초라그 계절에 아주 걸맞은 낭만 속에서 오셨으라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와서 보니까 우리 황하태 이사장님이 오늘 오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라고 이렇게 추원까지 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용화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큰 상을 받은
참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만한 이런 상을 받으신 세 분, 김경선 시인, 고명수 시인, 황영화 시인에게 축하드리고, 또 이제 2부에서 아마 계획이 된 바인데 한 35명에 이르는 새로운 신인 문단 등단하신 분들도 축하하는 자리가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현대문의 작가의 회장으로 우리 신혜자 또 회장님이 또 취임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한번 다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아까 정소파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분명은 정현민 선생님이시고 아호가 설월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준 유인물 중에는 설매사라는 그런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자, 눈설자, 설월당, 또 설매, 참 이름부터가 우리들에게 서정적인 낭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매가 사실 매화 자체가 별로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덤성덤성 몇 송이 피는 건데 그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암향입니다. 암향. 그런데도 우리는 설매사를 잊고 설매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으로 향기를 느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시인 묵객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든 향기 자체를 자기가 풍기고 또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몸으로서 시로서 우리들에게 후신들을 계도하고 암향같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살포시 우리들에게 모든 향기와 문학의 정취를 느끼게 알려주신 훌륭한 어른이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현창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다. 이것도 아름다운 우리의 참 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축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공자님, 석가모니 순서대로 석가모니, 공자님, 예수님, 아까 얘기하셨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글 쓴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오직 돌아다니면서 인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현창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퀴즈 문제입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훌륭한 제자들 덕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정소파 선생님 물론 본인 자체로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현창하고 존경하고 추모하는 것은 바로 황하택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황하택 이사장님. 사실 이분은 다 아시다시피 30여 년 전부터 또 제자로서 단순히 만난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분을 현창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해왔고 문학상을 지금 몇 번을 사시받고 5명 정도 주고 있고 또 매천 황현 선생 같은 훌륭한 구 한 마리 애국지사를 현창하기 위한 또 상을 만들어 갖고 주고 계시고 이래서 어찌 보면 이분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속 현창되고 발굴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훌륭하신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문학 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고유 브랜드를 일찍이 선포해서 아주 좋은 말을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역을 통해서 통일로 세계로 옵니다. 오늘날 노벨상을 탄 한강이 지역의 풍토, 문학의 풍토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오늘날 나무가 된 거예요. 어떤 나무가 갑자기 자기 혼자 잘 자라는 거 없어요. 그런 풍토와 환경과 기후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황하택 이사장님은 벌써부터 수많은 행사를 25회 전국 시도 교류대회를 진행해왔고 또 수많은 상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셨고 또 이제 책을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10여 권을 이미 발행해서 무상으로 모든 문학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성취를 높이는 큰 공헌을 일찍이 해오셨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 와 계신 여러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자 초청장 하나 받고 그냥 다 오셨잖아요.
이런 고고한 선비의 정신,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고아한 어떤 선비의 정신, 설매와 같은 그런 고고한 문학인의 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성대하고, 지금 내가 얼른 보니까 주최 측 추산 한 300명 되고 경찰 추산은 한 100명이나 되거든요. 많이 모이셨어요. 예, 이 바쁜 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한강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수 있다. 왜? 그런 풍토와 그런 환경과 문학을 사랑하는 기후와 일찍이 문학의 본산으로서의 호남, 황하태 이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문학. 그래서 호남에서 영화문학상 준다고 하니까 상금은 2천만인데 상당하죠. 그래도 오시라고 하니까 오셨어요. 또 한승환 그 부모님 네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갖고 영화 생각가 있는, 자, 눈가에 있는 주름살마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모여있는 영화 선생님 시에 나와 있는 그곳에서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같은 선비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대성황을 한번 거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황하태 이사장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이런 훌륭한 풍토를 만들어서 훌륭한 작가를 배출하고 훌륭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전 창달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옥 같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축전이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다음은 강주광역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성배 문화체육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서는 먼저인데 지가 왜 써? 안녕하십니까. 강주광역시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우리 강기정 우리 강주광역시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려고 하셨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연말에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 국비라든지 정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겹치다 보니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고 저한테 꼭 대신 참석해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참석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문학도시 강주로의 새 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정석파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가 더욱 그립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 강주 인문학부 선생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것 같습니다. 예양 강주의 토양이 되어 주셨던 선생님은 올곧고도 정갈했던 삶과 문학 세계, 문학의 힘이 살아있는 강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소파 선생님의 뜻을 이어주신 문학인 여러분, 축전을 열어주신 김영대 대표님, 황하태 이사장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 강주광역시장 강기정 대독.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성배 실장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내흥 현대문예 주관 호남 시조신협회 회장님의 문학 특강이 있겠습니다. 정소파 작가의 문학 세계를 이분의 대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사에 가면은 문학 강의 때는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시조 또 순수 씨와 서정 씨의 거장이었던 또 현대 시조를 개척한 정소파 시인님은 광주 광역시 남구 사동에서 1912년 2월 5일에 태어나셔가지고 2013년 7월 9일에 별세하셨으니까 102세여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세계 문학사에 102세까지 작품 활동을 했던 분은 정소파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송정 공립보통학교를 거쳐서 1936년에 24살 때 일본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930년 18살에 문학동인지 개벽에 별건곤을 발표하여 등단하셨습니다. 18에 등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천재 문학소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초기의 시 귀야, 눈 오는 밤 등을 발표했는데 이 시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저항 시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의 설매사가 당선되었으며 같은 해 1957년 대한민국 건국 기념 전국 100일장 대회에서 시조 부문 장원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상 금시계를 받았습니다. 평소 선생님은 우리 전통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시조 문학회를 창설하시고 거기에 초대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한국 시조 시인협회 고문, 한국 문인협회 전남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대표작 4편을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7년 47세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시조 설매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어느 역 못 따버린 그리움 있길래도 강파른 등글마다 손짓하며 짓는 웃음 못 듣는 소리 속으로 마음 짐작하느니라. 바위 돌 틈사구니 뿌린 곱게 못 뻗어도 매운 듯 붉은 마음 눈을 이고 피는 꽃잎 향 맑은 내음새 풍김 그를 반겨 사느니라. 꽃샘 바람 앞에 남 먼저 피는 자랑 벌나비 허튼 수작 꺼리는 높은 뜻을 우러러 천년을 두고 따름직도 하더이다. 자, 이 시는 순수한 우리말을 분더덕이 하나 없이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우리가 시조의 특징인 정장 초구는 전부 다 3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맨 첫 줄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장의 첫 글은 항상 세자로 돼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1년에 종장 초글은 못 듣는, 그 다음에 2년에 초글은 향 맑은, 그 다음에 우러러, 이렇게 세자를 정확하게 지키셨고 3543을 지키셨습니다. 시조는 원래 3장 6구 45자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신 분이 이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시적 화자는 눈소구 매화에 대해 시적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강팔은 등걸에 짓는 웃음이랄지, 매운 듯 붉은 마음, 향 맑은 내음새, 꽃샘 바람에도 피어난 자랑스러움, 헛든 수다거리는 높은 뜻, 천년을 우러러 따르고 싶은 꽃 등으로 낯설게 하기와 그다음에 이미지 구현으로 시조의 특질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이셨던 조요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를 쓰셨던 조요한 시인은 심사평에서 이 시조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시조에 대한 정소파 시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영원 불멸의 못 잊을 동경으로서의 숭고한 표상을 하나의 미의 극지로 승화시켜 가공적으로 그의 실물과 아주 비슷하도록 묘사하기에 경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하고 상을 아까도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가천의 1957년 10월 3일 개천절 경축 전국 민족시 101장에서 시조 독임난사 유감으로 시조 부분 대통령상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 응시했던 분들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장원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개천절 경축 101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이념적으로 갈라진 혼란기에 민족 자존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접 시제를 냈는데 정소파 시인은 대통령의 의도를 예리하게 잘 간파한 시조를 빚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조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길이 두고 빛내일 자랑일래, 도둑대 몰고 쫓고 앞바단 핏빛인데 독 울려 무찔러 가는 것 눈에 선언하노나, 책장 갈피마다 숨쉬는 니모 어를 흐린 마음 가다듬고 정성스레 읽어보라. 흩갈린 결의의 넋을 바로잡아 주리라. 님은 가고 나라 잃은 뒤숭숭 어지러워 갈리인 형제자매 서로 그리어 애터는 속 안타까워 그리는 정에 길이 입만 부르니라. 다른 것은 전부 다 마지막 3장 초구는 세자였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안타까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타까워를 3으로 몰라서가 아니겠죠. 너무나 해도 되고 너무나 그리는 정을 해도 되는데 3으로 않고 안타까워 이 말을 4자로 했다는 것은 아마 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안타까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4자로 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시적 화자는 임진왜란의 아픔을 시적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청사에 빛낼 자랑, 책장 갈피마다 숨쉬는 결의의 넋 바라잡아둔 님,
이님은 가고 뒤숭숭해진 나라, 애타는 속마음, 안타까워 그리는 정동을 그려놓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조국 사랑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38선 이 조국 민족의 분단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38선이라는 글을 보면은 서글픈 38선을 밤새워 넘어가네 해적달 치대는데 깊은 산골 접어들어 내 나라 내 땅 내기를 몰래 갈 줄이 알리. 이건 38선 전문입니다. 제가 북의 대학에서 통일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시의 제목으로 38선과 휴전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내가 3학년들 데리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8선을 내가 뭐 휴전선하고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고도 이야기를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38선은 그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 8월 11일에 북한 북쪽은 38선, 이북은 소련, 이남은 미국 이렇게 해서 신탁 통치 5년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신탁 통치가 끝나기도 전에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는 6월 25일 50년 남침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휴전선은 메가더 장군이 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아마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고 쭉 물러나다가 1953년 7월 27일 바로 휴전협정을 하게 되죠. 그때 38선이 갈라진 것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38선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38선과 휴전선을 정확히 알고 시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민족 분단의 슬픔이 나와 있죠.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놓는 군사 분계선인데 시적화자는 이를 시적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인 38선인데도 이제는 오갈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한스러워 현실을 시적화자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가려고 해도 우리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으로 해서 가야만 하는 분단의 슬픔을 맛보고 있는 민족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기를 기원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에 보면은 운주 꿈꾸는 와불인데 천년우로 하늘 봐라 눈뜬 채 눈 밀어 새벽딱 울자마자 못 세워 버린 대로 토설천 우러러 지쳐 솔바람에 자는가 봄 가을 산새소리 속절없는 세월 속에 떠가는 구름 봐라 하염없는 눈길 주며 언제나 깨어 일어나 팔에 미뤄 볼 것인가 하나는 입상으로 또 하나는 좌상으로 다 붙여 지은 슬기 행여나 빼롤세라 주문에 못 일으킨 뜻 누굴 향해 오르랴. 아마 여기는 운주사에 있는 와불인데 운주사는 아주 미미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연재 소설로서 황석영 씨가 쓴 장편 소설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장길산이 마지막 도피처가 운주사입니다. 그래서 그 운주사의 그 와불은 누워있는 불상인데 그 당시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길산이 마지막으로 도피한 것이 운주사였다는 거. 그래서 운주사가 어디가 있냐 하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주사를 찾게 되었고, 운주사는 진짜 어디 시골 집처럼 초가집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은 이 한 사람의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그 장길산의 도피처가 운주사가 되다 보니까 이 운주사는 매우 커지고 또 이름 있는 명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인들의 이 작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고, 또 좋은 작품을 써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 고향을 빛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빛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의 그 시적 화자는 누워있는 불상을 바라보고 내면을 토로하고 있다. 오랜 세월 하늘 보고 누워있는 미륵, 여태 지쳐 솔바람에 자는 미륵, 봄, 가을 산새소리 속절없이 흘러가건만 떠가는 구름에 눈길 준 채 누워만 있는 미륵, 언제쯤 일어나 바램을 이루어 보려나, 주문에 못 일으킨 그 뜻 언제쯤 이루려나, 와불을 통해 시적 화자의 바라는 바를 대신 토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 정소파 선생님은 1987년 75세 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일보 시도 대상 그 중앙일보에 보면은 시조는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 심사위원을 했던 분이고,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전라남도 문화상 심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전통 시조를 널리 알리한다는 사명감이 강한 정소파 시인이 하루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요즘 시조들은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삼장 속의 오묘한 리듬을 모른다. 리듬과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시조는 짧으면서도 그 삼장 속에 오묘한 리듬과 커다란 뜻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가 무조건 짧은 것이 시조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짧은 삼장 속에 여러 가지 중의법을 쓴다거나 수사법을 써가지고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소파 씨는 2023년 6월 정소파 선생님의 시비가 작년 6월 20일에 광주 광역시 우남동 예술회관 내에 방금 나눠주는 시조 설매사라는 시가 새겨져 세워졌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정소파 작가의 문학 세계를 요약해 보면은, 첫째, 나라 잃은 슬픔, 일제 한가는 저항시를 썼고, 두 번째, 나라사랑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통 시조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주 강했던 분이고, 또 불타는 애국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분단의 슬픔, 아까 시에도 나왔지만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쟁의 비극을 슬퍼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풍양속, 전통을 잇고자 하는 마음. 어떤 시조는 민족 자존의 사상꾼이라고 생각하고 시조 발전에 매우 노력했던 분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시어로서, 순수한 우리 시어로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의 특징 3장구 45자 안팎을 정확하게 지켜서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선생님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인도의 타고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과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시끄럽고 경제는 어렵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글과 한국 문학이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남이 한국 문학의 성지, 문학 메카라고 정립한 황하택 이사장님의 30여 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 566돌 한글날 제1회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와 또 거기에 이어서 제2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세계 만방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는 1위가 한글이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한글. 또 우리 한글을 자기 나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는 국어로처럼 배우고 있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1위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뭐냐? 1위가 아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세계에서 1위가 우리나라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이와 같은 그 황하택 이사장님의 이 광주 전남이 문학 메카다, 문학의 성지다, 이런 것들을 약 30년 동안 지역 교류대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남 신안 하이도 출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이어서 광주 출신인 한강 소설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과 문학 메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써오신 황하택 이사장 더욱 힘내시고 문학 메카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 모두 모아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 시절을 개척하시고 전통 시절을 널리 보급하시면서 있습니다. 다음은 박승구 문학메카 낭송. 설매사 정소파 어느 역 못 따버린 그리움이 있길래로 항파른 등걸마다 손짓하며 짓는 웃음 못 듣는 소리 속으로 마음 짐작하느니라. 바위 돌 틈사무니 뿌린 곱게 못 내려도 매운 듯 붉은 마음 눈을 이고 피는 꽃잎 양 맑은 내음새 풍김 그를 반겨 사느니라. 꽃샘 바람 앞에 남 먼저 피는 자랑 벌나비 허튼 수작거리는 높은 뜻은 우러러 천년을 두고
따름직도 하더니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 대표 인사말이 있는데 소파 선생님의 차남 정건주님께서 아까 오셨는데 급한 일로 방금 나가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하택 이사장님의 맺는 말이 있겠습니다. 안 하시던 간에요. 한 분의 선생님 그 문학성과 대한민국의 문학 그 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적이고 강주 전남이 내용이 어떻게 든 간에 한강 노벨문학상도 받는 강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31년 동안 이 길을 여기를 걸어오면서 정말로 외로움만 느끼고 삽니다. 뭐든 간에 우리는 이 문학 정신이 자기 정신이고 삶의 정신이고 영원한 정신이고 모든 풍토의 정신이고 진리라 했어요. 이 진리를 외면하고 이러한 우리 사람들이란 것이 정말 외롭다는 그입니다. 방금 우리 강주 광역시장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셔가지고 우리 김 실장님께서 바쁘신데 또 시간 하셨지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참 강주의 행정이 문학을 모르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 김 실장이 그래도 아쉬고 나온다는 데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실장이 실장 재직 하실 때 예술을 제일 먼저 문화는 뒤로 해야 됩니다. 문화와 예술 조금 틀립니다. 예술 중에 문학이 영적 존재입니다. 한강이라는 분이 나타해가지고 광주에서 TV 보면은 말이야 어디다가 뭘 하자는데 그거 해놓으면 돌팔매질 맞아요. 내용 때문에 상은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학 메카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한강 노벨상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큰 걸 생각해야지 조그마한 낙엽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것이 시장이 제발 빕니다. 그거 안 들어주면 그냥 시장님한테 사표 내고 그만두고 나고 이거 합시다. 들어주도 않는데 그걸 뭐들 앉아서 고생했을 때 하나. 이 문학을 진실로 합시다. 우리가 진실로 합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문학을 알면요 모두의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정신 때문에 부인과 남편도 잃어버려요. 순간 문학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이 오묘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오늘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학 메카 31년 전에 선포했습니다마는 노벨상이 대한민국에 올 줄 알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냐 나 예언했죠. 강주 전에 올다고 했어요. 누가 해도 합니다. 왜?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문단 그 형성과 뿌리가 대단합니다. 고려 말기에 해동계 문장가가 해동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문장가가 광양 김황우 씨며 조선시대 10대 시 전부 강주 전남 분들입니다. 대단해요. 이걸 모르고 살아 다들. 그리고 가사문학이 원칙적인 강주입니다. 전남입니다. 이런 문학 정신이 내 정신이고 삶의 정신이고 우리 인간의 정신이고 영원한 정신인데 이걸 문학 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문학 타운을 김 실장님 나무에다가 한다 했으니까 제발 그 일만 하나만 해보면 강주시가 우뚝 설 겁니다. 노벨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벨이 그 안에가 들어가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돈 있는 것처럼 몇 대 여세요. 딴 데 쓰지 말고 지점을 한 대 뭐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제발 부탁합니다. 빕니다. 야 선생님, 김 실장한테 좀 이야기 해주세요. 와, 나 감사해. 아니 미어 터져거든요 속이. 내 개인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내 목매인 소리를 좀 듣고 아까 오자 하나 했는데 함순남 선생님한테
이 얘기 중재하라고 손드는 게 아니고 내가 손들면 저 뒤에서 이제 나와. 그래가 진행한테 뭐 이래라 그런 식이니까 그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제발 부탁이야. 싫어. 실을 못 쓰니까 이제 아니 엄마 그냥 자기 진행하면 되지 못할 그. 자, 좋은 행사에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행동 거의 인품이고 신뢰입니다. 우리 영원히 그런 마음 좀 갖도록 합시다. 저 2부에 김 실장이 간단히 하려니까 사진 일부에서 지금 찍는다는데 안 찍고 있다니까 일부 간단히 우리 저 현대문의 그 회장 취임식만 하고 끝나고 사진 찍으려니까 조금 더 앉아 계셔. 예? 어때요? 그 핸드폰 쪼글쪼글했잖아. 불안해 내가 그냥 들여다. 자, 그러면 2부에 네. 바로 저 사진 찍지 말고 하고 빨리 끝내고 사진 단체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갑시다. 얼른 진행하세요. 오늘 수상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부를 마치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천문학상 시상 및 현대문의 작가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우치며 산다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오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싶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시인 이영미입니다. 저는 시인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대한민국 문학메카본부 현대문예 발행인 황한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회장님 너무나도 애쓰십니다. 순서를 찾으려니까 만들려니까 식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픈 또 2부니까 사가 있어야 돼서 등단을 시킨 겁니다. 나도 발이 아파. 자, 이상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천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수상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는 2023년 3, 4호로 122회 김광철, 김성숙, 김준현, 김태헌, 나천주, 신덕자, 조성은, 조영모 2023년 5, 6호로 123회 심인순, 이상재, 천미경, 송경은 2023년 동지섰다로 124회 강원, 김양자, 김운기, 오민희, 전완식, 조연희, 최미수, 김문재 2024년 1, 2호로 125회 송영선, 윤영숙, 김용집, 최정규 2024년 7, 8호로 126회 김동철, 김인순, 김현애, 정재판, 윤화식 2024년 9, 10호로 127회 김기곤, 김대동, 김동화, 김우성, 이재규, 조영한 이상입니다. 또 붙여주세요. 상태를 내고. 자, 그럼 어디? 김영진 작가님. 추천문학상 수필부문 김용집
귀하는 한국 문단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본지의 추천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수필 100세 시대 경로당을 노치원으로 가 당선되었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2일 현대문예 발행인 문학박사 황하택. 자, 여기 봐주시고요. 사진 찍게요. 현숙이. 예, 여기 봐주시고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봐주시고요. 사진 찍게요. 자, 하나, 둘. 저기 보세요. 아, 다시 천천히. 쭉. 다시. 선생님. 괜찮아요. 됐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내려가세요. 대표로 김용집. 김용집입니다. 가을 늦가을 정치가 정말 가득한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부터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화합회 이사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학이 더 활짝 꽃을 피워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다듬어서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현대문예 작가의 임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고명순 사무처장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현대문예작가회 임원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회장 신혜자, 명예회장 이만의, 이계호, 공동후원회장 박길무, 이상재, 이정국, 양승남, 최상준, 박덕은, 고문님들입니다. 양홍, 김재길, 위성동, 김용하, 임문자, 강학동, 김충석, 박재윤, 이병훈, 장경택, 한화갑, 오재동, 임득춘, 자문위원입니다. 강환식, 공동영, 김광, 김경천, 김광욱, 김성대, 김생수, 김영대, 김용옥, 노진곤, 문인호, 박광무, 박래흥, 성혜섭, 안성삼, 윤문칠, 이돈배, 이정재, 이중현, 임현모, 전갑길, 정송학, 조옥순, 최중수, 최형식, 황광현, 이종철, 나승욱, 정몽섭, 정재판, 김대동. 상임부회장 강세중, 백정혜, 장선우, 조정일, 염지민, 김원자, 임정옥, 김우성, 조영모. 부회장단입니다. 강성훈, 김광철, 김경선, 김양용, 김용채, 김혜민, 김행숙, 박황수, 서혜식, 송진종, 이영미, 이현선, 전자광, 정광철, 정윤남, 조옥녀, 나종복, 심성식, 강민서, 고명순, 김정희. 감사 한연섭, 오승희. 사무처장 고명순, 사무차장 정광철, 총괄간사장 홍승하, 대외협력처장 김동석, 기획위원장 박래흥, 총무위원장 김광욱, 통신 및 행사지원위원장 이영미, 조직위원장 조도현, 언론매체위원장 김성대, 최연기, 이영석, 문학단체 관리위원장 김영석,
레크리에이션 위원장 김원자, 회보위원장 박내흥, 시분과위원장 김인석, 수필분과위원장 강환식, 평론분과위원장 김광, 소설분과위원장 김광욱, 낭송분과위원장 조옥녀, 운영위원단입니다. 조도현, 고형국, 김동석, 김명용, 김문석, 김성금, 김윤선, 김윤수, 김인국, 김정열, 김지연, 김태완, 김태헌, 김현성, 김형기, 라규채, 문동석, 문생환, 박연숙, 박연정, 박인순, 백정환, 백종연, 송경옥, 송경은, 송영자, 심재우, 안남열, 양동률, 양춘석, 오대익, 오진석, 원종석, 윤유자, 이삼형, 이상권, 이선호, 이성금, 이세진, 이용기, 이종철, 이형석, 전재형, 조규칠, 허영화, 황길수, 황선남, 이은재, 이선희, 윤화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원 초대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현대문의 발행인 황하택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혜자 회장님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장 현대문의 작가회 회장 신혜자. 귀하는 현대문의 작가 출신으로 대한민국 문화메카 및 현대문의 무궁한 발전과 아름다운 예술 사회를 가꾸는 중책을 맡아 그 소임을 다할 것으로 믿어 현대문의 작가의 정관 제16조 사항에 따라 이 추대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문학메카본부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학인협회 이사장 현대문의 발행인 황하택. 네, 현대문예가 등단을 추천을 해 주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800명 됩니다. 그 분들 오늘 부를 분들이 임원이라고 발표를 하셨고 또 오늘 이 추대장을 임원들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대표로 드리고 다음에 모임 때 드리고 우승해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신혜자 신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혜자 신임 회장님은 광주시민협회 표창장, 광주시문학상, 소파문학 공로상, 영락문학상, 청암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김현승 시인사업회 부이사장, 한국문화교류협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도 많이 오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문의 작가의 회장에 임명된 신혜자입니다. 오늘 기온이 떨어져 몸은 춥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스한 날입니다. 우리가 문학이라는 깃발 아래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현대문예의 금탑을 쌓은 지가 30년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문학이 좋아서 모였고 문학은 예술의 장자라 문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마음이 모여지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갑니다. 강주 문학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현대문예의 발전은 앞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꿈을 향해 갈 때 영혼은 빛이 납니다. 황 이사장님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높은 뜻을 반영하기 위해 강주 전남 문학통사와 대한민국 문학 메카 강주 전남 대표작 시선집, 수필 선집들을 수록하였고 본신을 다해
고군분투하신 대한민국 문학 메카가 세계에 하나뿐이라고 외치는 황하택 이사장님의 큰 뜻을 받들어 현대문의 작가의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